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 조중동 돋보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조중동 돋보기 PPT 화면 띄워주십시오. 네, 동아일보 칼럼입니다. 횡설수설. 정말 가끔 횡설수설하는 글들을 내줘가지고 저희가 또 네, 애용하는 칼럼인데요. 네네. 협중 시위 몸살이라고 하는 칼럼을 내놨어요. 그래서 오. 내용 전반이 협중 시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동아일보에서 저런 글을 낸다는 게. 너무 신기하죠. 네, 그래서 네. 이 글을 쓴 이 윤한준이라는 사람이 진보 인사인가? 오. 내가 몰랐는데 동아일보에서 뭔가 언론개혁 운동을 하고 있는 오, 사람인가? 약간 그럴 리가 한겨레의 성한용처럼 동아일보에는 윤한준이 다른 목소리를 내나 이렇게 볼 수 네, 있는 거죠. 찾아봤는데 네네네. 그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네, 아. 그 전에 쓴 칼럼이 정청래 대표에게 쓴 칼럼이에요. 수박이 될 용기가 필요한 정청래. 진짜 아무 소리나 하네. 네, 그래서 수박이 되어라. 강성 지지층의 요구와 국익이 다르니까 강성 지지층 목소리를 듣지 말고 수박이 될 결심을 해라. 정청래 대표는. 와, 진짜 이런 횡설수설이네. 그거를 김병기 대표가 읽은 거 아니에요? 재밌었습니다. 재밌다. 오케이. 역시 조중동을 좀 열독하고 있을 가능성 매우 높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정체가 이제 분명한 사람인데 협중 시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칼럼을 냈습니다.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곳곳이 협중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뭐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명동, 대림동, 잠실에서도 중국인에 대한 노골적인 혐오를 드러내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이들이 외치는 하늘이 중공을 멸할 것 같은 구호는 표현의 자유로 넘기기엔 지나치다. 사실 조중동이 맨날 내란 극우 세력의 목소리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하에 맞아요. 최대치로 보장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집단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네, 그리고 피켓을 중국인 관광객들 얼굴 가까이에 대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정말 국제적인 망신이죠. 네, 망신이죠. 네. 이런 시위를 주도하는 이들 중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단체가 적지 않다. 네, 그래서 부정선거 타령을 한다든지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서 보였던 윤어게인 구호들이 그대로 등장한다. 그래서 윤석열이 이 협중 시위의 뿌리가 된 셈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한국 내 방중 정서는 이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네. 사실 좀 객관적인 사실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 동아시아 연구원이 어떤 연구를 주로 하는 데인지 그러네요. 처음 들어봐요. 네, 제가 다 파악은 못했는데 네, 얼핏 네. 보니까 한미동맹 현대화 찬성하고 네, 이런 이야기에 많이 하더라고요. 네, 한 번 더 비핵화 얘기하고. 네, 그래서 반중 정서가 실제 하는 건지 뭐 이 여론조사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 얘기를 하려고 끌고 들어온 게 아니라 이런 정서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비이성적 혐오로 극단화하지 않도록 막는 게 국정이고 정치다. 오. 그런데도 윤석열은 반중 정서를 악용해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협중을 부추겼고 그를 지지하는 극우 성향 유튜브를 중심으로 허위 정보가 우후죽순으로 확산됐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고 약간 있었네요. 좀 그러네요.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야. 역시 알고 악용을 했다는 게 네. 정말 촌철살인 같은 한마디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인식이 참 놀라운데요. 네. 네, 다음 장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러면서 말하는 게 이런 혐오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겨우 살아난 상권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또 올해 5월엔 유엔이 공식 보고서를 통해서 협중이 심각하다고 한국이 지적했는데 국제망신 아니냐 네. 이런 지적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네, 그러면서 마지막은 제법 푼수까지 둬요. 한국도 혐오의 피해자가 된 적이 있다. 일본에선 제1교포들이 줄곧 차별과 혐오에 시달렸다. 이야. 이것도 알았네. 모르고 있던 게 다 아니야. 네, 조중동이 언제 우리 제1동포들이 차별받고 혐오받는 것에 관심을 기울였던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외국인 혐오를 근절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칼럼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칼럼이 왜 갑자기 나오는가 좀 네.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래서 네, 그 네. 의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조선일보에서도 이 중국의 기술 발전에 대한 릴레이 사설을 싣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술 발전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놀랍다. 뭐 이런 뉘앙스의 사설을 내고 있는데 보통 중국 칭찬하는 걸 잘 안 쓰는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전만 같으면 중국 완전히 무시하고 네. 미국 최고야. 미국 찬양하는 글만 썼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는 미국의 압박이 너무 거센데 이거 심하다. 이런 글도 내고 있어요. 바람보다 빨리 눕는 건가요? 아, 네, 그래서 격동의 시대에 미국의 질서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음을 느끼면서 조중동이 새로운 살 길을 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이런 의심이 하나 들고요. 네네. 네, 또 하나는 이제 너무 극우화되는 세력들과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시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국힘당의 김재석 같은 포지션 음. 이런 걸 노리고 있는 거죠. 네, 조선일보도 최근에 장외 투쟁에 대해서 나무라는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네, 그도 그럴 것이 네. 걔네들이 나가서 모이면은 조중동 절도운동 하고 있어요. 스카이데일리 맞아. 이런 거 봐야 된다. 맞아 그런 얘기 있었죠. 더 찐 보수 네. 유튜버를 봐라. 조중동 보지 마라 이런 얘기 있었죠. 신문에 속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극우 파시즘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경제적, 사회적 위기와 불안이 극도로 높아지고 정치적으로 불안정성이 커지면 극우 파시즘이 준동한다는 걸 우리가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또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면 사회와 역사 진보를 위해 힘쓰는 주권자의 투쟁이나 항쟁이 약하거나 존재하지 않을 때 파시즘이 득세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국은 극우 파시즘이 쉽게 득세할 수가 없는 구조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권자 항쟁으로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서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의 적폐 기득권 세력의 생존 전략에는 이런 극단적인 행태들이 자기들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약화시키는 결과로 종착지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극우 세력을 통해서 이제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흐름이 한 축으로 있고 그 극우와 자기는 다르다라는 움직임을 또 형성하고 싶어 하는 거죠. 약간 한동훈처럼 또 다른 살길. 아 근데 한동훈 뭔데 자꾸 튀어나오죠? 오늘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네 민간인 아닌가요? 민간인? 그렇죠. JTBC에서 보도 안 해줘도 돼요. 그런 사람들. 네, 자꾸 스피커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세 번째로는 아까 경제 문제도 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한국 기업들이 실제 중국 시장에서 뭐 전자, 자동차, 화장품, 유통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실제 한국의 수출의 상대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인데 그런 걸 생각해봤을 때 기업의 요구와 연결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아. 그래서 조중동이 이 협중에 대해서 좀 무마하는 논조에 글을 내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적당히 듭니다. 해라 이런 거군요 지금. 네, 이거 우리한테도 좋지 않아. 네. 이런 신호를 주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그 최근에 미국의 움직임이 또 조중동의 기조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 하원 의회 대표단이 6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총리, 부총리, 국방부장을 연이어서 만났는데요. 이제 중국 관영 언론에서도 이 만남을 굉장히 의미 깊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미 의회가 반중 감정의 본거지였는데 그렇죠. 네, 거기에 본거지에 있는 의회 대표단이 와서 이렇게 소통을 하니까 앞으로 기류나 이런 게 더 변화할 수 있겠다. 네. 그리고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와 같은 이 민감한 상황에 대해서도 좀 교류하고 오판을 줄일 수 있는 도움이 되겠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네. 거 극우 친구들이 알고 있나요?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찰리 커크에만 신경 쓸 게 아니거든. 네.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이 대중국 적대 정책이나 행보가 사라진 건 아니고 네. 뭐 군사적인 측면에서 강화되어서 계속되는 것도 있지만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 이런 행보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외교안보 정책이 쓰이고 있는 건데 아무튼 이런 기류가 조중동 논조에도 일정 반영이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중국이랑 싸우자고 해놓고 의회단이 중국을 방문하고 이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조중동 돋보기에서는 뭐 조중동 내용은 아닌데 좀 다루면 좋겠는 내용이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저희도 저도 저거 사진 정의당도 봤어요. 네 별로 그런데 무슨 내용이죠 이게 지금? 네, 정의당 장혜영 지금 마포구 지역위원장이죠. 네네네. 유튜브발 뜬 소문으로 대법원을 공격했다.
여당 대표 정청래는 사과하고 자중하라. 저기 마포구가 지금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죠. 그렇죠. 맞아요. 아 얄팍합니다. 얄팍해. 진짜 얄팍하다. 지금 그 정의당이 이재명 당시 대표 체포 동의안 때도 정의당이 이제 그걸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체포 동의한다 이렇게. 지금 네. 그거랑 비슷한 거잖아. 지금 똑같이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맞습니다. 그 당시에 장혜영 씨가 거기에 또 앞장섰던 인물이죠. 네. 저는 가짜 청년 정치의 몰락을 보여주는 현수막이 아닌가. 네. 정의당 몰락에 정의가 있다. 우리가 이런 평을 많이 했었는데 네. 정의당이 국민에게 처절하게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것 같고요. 네. 이제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이게 조중동에 또 류호정 씨가 등장을 그래서 저거 했어요.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네. 류호정의 톱밥 먹는 주인입니다. 그 계속 일하면서 무슨 칼럼 요새 같은 거 계속 네, 쓰죠. 목소로 일하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탈공장보다 탈정치, 그만큼 정치가 무서워라는 제목의 뭐 연재를 하셨는데 조선일보에서 지금 하고 있네요. 네, 조선일보랑 예전에 정의당 국회의원 하던 시절에 유튜브 출연해가지고 술 마시는 유튜브 나와서 저희가 비판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진보를 표방하는 청년 정치인이 이 조선일보 유튜브에 나가서 같이 술잔 기울이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고 앉아있냐 네. 굉장히 비판했었는데 네, 지금 뭐 아무것도 하진 않고 있지만 네. 네, 조선일보에 이렇게 연재하고 있다는 거. 조선일보가 왜 이들에게 지면을 허락하겠습니까? 그렇죠. 조명을 주는 이유가 있죠. 아 네. 댓글이 너무 웃기네요. 쟤는 누구? 고양이가 지구를 구한다님은 정의당이 뭐예요? 이렇게. 아, 아니 저는 처음에 저거 가짜 뉴스인 줄 알았던 게 네. 민주노동당으로 이름 잠깐 개명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근데 어느새 또 정의당이 됐어요. 그러네. 대선 끝나자마자 그렇구나. 돌아왔어요. 아 그렇구나. 네. 아, 너무 존재감이 없어가지고 사실 잘 네. 몰랐는데 저희 촛불행동 청년위원장님이시거든요. 사실 김재영님께서 가짜 청년 정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김재영님이 이제 많이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마디 좀 일가를 날려주십시오. 네? 근데 이준석 이겨야 되거든요. 네네. 네, 일갈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좋네요. 일갈이네요. 아무도 모릅니다. 조선일보만 알아요. 네. 네, 그래서 시대 정신과 역사적 소명을 자각하지 못하고 사심에 사로잡힌 청년 정치의 끝이 얼마나 비루한가. 이 진보의 탈을 쓴 적폐들을 반드시 청산하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